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충 강의 후 영상 올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보니까 선생님이 4반 정도 수업이 있었는데, 금연 관련해서 영상도 보고 학습지도 작성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수업을 하지 못한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 친구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다른 반 친구들 있다면 복습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84쪽에 있는 교환권의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그 교과서의 내용 캡처해서 화면 한번 올려놓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세기 중엽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가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자 교황은 그를 황제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마련되었고 교황은 서유럽 사회의 정신적 지배자로서 권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봉건제가 확대되면서 교회의 성직자도 군주나 제후를 주군으로 섬기는 일이 많아졌고 국왕이나 제후 등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교회가 세속화되어 성직 매매와 같은 부패와 타락이 나타났다. 이에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11세기 후반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고 세속 군주들의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하였다. 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저항하였으나 결국 굴복하였다. 교황의 권위는 13세기에 절정에 이르렀다.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의 전후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겠는데요. 자, 로마, 서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이 등장했었고, 프랑크 왕국도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동중서로 분열했었죠. 바로 그 동프랑크 중에서 하나의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교황이 황제의 권력을 인정해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이러한 나라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교황이 황제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봉건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교회 세력 또한 성직자 세력 또한 왕과 제후 아래 주종제에 편입되다 보니까 교회가 왕과 제후의 세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성직자 교황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뭔가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변화나 갈등의 핵심은 세속 권력에 해당되는 왕과 제후가 성직자를 임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직자 임명권은 기존의 교회 혹은 교황이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뺏겨지게 되었다. 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세력과 연대하게 되면서 기존의 본 교회의 모습을 잃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데 그것을 교회의 세속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세속화에 반발해서 개혁운동도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클린이 수도원으로 대표되게 되는 수도원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자, 5탄에요. 교회의 세속 권력 성직자 임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교회 또는 교황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겠고요. 5탈자 한번 고쳐볼까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쵸? 자, 이에 대해서 황제는 반발합니다.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하고 있었거든. 이건 내 고유의 권리야. 라고 해서 교황은 황제를 아예 파문시켜버리죠. 교회의 모든 법적인 보호에서 황제를 제거하게 되니까 황제가 결국 사과를 합니다. 그때 사과했을 때 카노사 성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빌었다라고 해서 이 전체 내용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고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카노사 굴욕에 해당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교황권이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인노켄티우스 3세가 있으며 일명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태양은 낮에 빛나게 되는 굉장히 뜨거운 존재고 나름의 권력이나 힘은 갖고 있지만 기존의 힘을 잃게 된 황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교환권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카누사의 구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은 요 각각의 부분만 좀 체크해 볼게요.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하이미 4세, 둘이 싸운 거죠. 바로 무엇을 가지고?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요. 자, 그 이후에 새로운 협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협약이 무엇이냐? 바로 보름스 협약입니다. 지금 교사용 교과서인 것 같은데 하이니 5세와 칼릭스투스 2세가 맺은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하고 교황이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황제하고 교황이 나름의 타협점을 찾게 된 겁니다. 핵심은 서임권,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가져간다? 교회, 교황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중세 크리스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철학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단 중세 초기 자체에는 교부 철학이라고 해서 일명 교회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철학입니다. 사실 철학 내부에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의 주제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의 아버지니까 믿음으로써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명 신앙의 입장에서 교부 철학을 이끌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중기 이후가 꺾이게 되면 새로운 이제 철학의 입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명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주제를 거의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이성의 입장에서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적인 생활을 더 널리 합리적인 이유로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중세 교육은 교회나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현재 여러분도 교회 같은 데 가면 뭐 성인부, 유치원부, 청년부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모임 조직체가 있죠. 이런 모임 조직체에 성경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모임이 형성된다면 일종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12세기 이후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등학교 이후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대학의 원형에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뭐 옥스포드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사 문학이 가장 대표적인 문학으로서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가장 들어서 볼 거는 롤랑의 노래입니다. 자, 롤랑은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의 이제 부하 장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전사였습니다. 그때의 내용들을 이 기사 문학 작품으로 실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아서왕 이야기도 기사 문학에 해당됩니다. 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세에 이야기하게 되는 독특한 계층이죠. 중세 이제 봉건제나 주종제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계층이기도 하고 나름의 독특한 갑옷과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바로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뭐 중요한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쵸? 자, 건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네스크입니다. 자, 교과서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란 고대 로마 시대 이제 건축 양식을 그대로 대부분 따온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로마네스크 양식은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건물로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사의 사탑의 모양을 보고 로마네스크 양식을 한번 엿볼 수 있겠는데요. 원형의 아치형 형태고 창문이 굉장히 좁고요. 장중하고 어둡습니다. 무게감이 있고요. 도매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의 양식이 중세 시대를 대표하게 되는 일반적인 건축으로서 바로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일명 첨탑이나 스테인드 글래스와 같은 건축 양식이 보이는 건데요. 자, 바로 교과서 85쪽에 있는 샤르트르 성당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염원으로서 뾰족뾰족하게 지어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이 중세 크리스트 문화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무게를 두고 싶은 부분은 바로
철학에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스콜라 철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에 수업의 내용을 거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떻게 오늘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교과서로 보기도 했고 중세 크리스트교 문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길 바라면서 보충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이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